안녕하세요. 맛집 채비의 창시자, 맛집 아저씨 박프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채비에 대해서 모르시는 그 전에 영상에 다 채비가 있는데 그 채비를 전에 영상에서 보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채비를 자꾸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이 채비에 관해서 한번 보조 설명과 그리고 지금 계절에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날이 추워지는데 낚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채비는 이렇게 보시면은 채비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낚시를 다니면은 강이고 댐이고 저수지고 양어장이고 이 낚시를 전부 다 다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채비를 계속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강에 가면 강에 맞는 채비를 써야 되고, 저수지 갔을 때도 2m 수심에서는 어떤 채비를 써야 되고, 또 깊은 수심에서는 또 그 무거운 채비를 또 바꿔줘야 되고, 뽕돌 달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보완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제 채비입니다. 이 채비 하나만 가지고 채비를 맞출 때는 양어장에다 맞춥니다. 양어장에다 채비를 맞춰서 강에 가서 낚시하죠. 저수지 가서 낚시하죠. 댐에 가서 하죠. 수로에 가서 하죠. 양어장 가서 하죠. 손마터 가서 하죠. 조가가 이 채비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남들보다 월등한 조가를 항상 가집니다. 거의 보면은 이 강 같은 데나 수로 같은 데서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 능력은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이 있다고, 경험이고 또 물을 이렇게 잘 알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는 잘 찾는데, 자, 좋은 포인트를 내가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채비를 갖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반 낚시 채비 가지고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채비는요, 이 수초 구멍치기 뻥치기 낚시도 채비 변환 없이 이 채비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이 수초 구멍 사이에 요만한 구멍에다가 찌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채비를 어떻게 바꾸냐. 여기 이렇게 분할로 돼 있죠. 이렇게 다 분할로 돼 있습니다. 이 분할로 돼 있는 거를 밑으로 다 내리면 하나로 돼요. 여기 보면 이 중간중간에 이 스톱 고무가 있죠. 이 스톱 고무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자,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내려버리면은 원뽕돌 채비가 돼버립니다. 요 원뽕돌 채비에서 이제 그 수초 구멍 팔라 그러면은 이제 한 마디 반 정도 맞춰주면 되는데, 찌톱을 한 마디 반 정도로 하면 아주 무거운 채비가 됩니다. 뽕돌이 땅에 닿는 무거운 채비가 돼요. 자, 그 무거운 채비를 요 밑에다가 화장지를 감아서, 자, 보십시오. 이 원줄이든 목줄이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카본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카본줄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본줄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뽕돌을 그냥 막 갖다 집어 놓으면은 이 코팅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코팅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닷낚시도 마찬가지고 민물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돌을 집을 때는 화장지를 조금 띄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또로록 굴리면은, 이렇게 말립니다. 이렇게 화장지가 말려요. 이렇게 화장지가 말립니다. 이렇게 화장지 말리면 이 화장지에다가 뽕돌을 갖다가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줄 손상이 안 갑니다. 단단하게 집어놔도 원줄에 손상이 안 가요. 이 코팅되어 있는 게 벗겨지지는 않고 원줄 손상이 전혀 안 갑니다. 지금 보면은 이 매듭에도 봐도 일반 사람들 매듭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이 1m짜리 잉어를 잡아낼 수 있는 이 원줄, 5호 원줄을 가지고도 중층 낚시, 내림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5호 원줄 가지고 얼마나 이 예민한 낚시를 합니까? 그 찌가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올림찌를 사용을 하는데 왜 요 찌는 이화 요수에서 나온 올림찌입니다. 올림찌. 내림찌가 아니고 올림찌인데 뽕돌 부력은 한 4호 정도 먹는 올림찌입니다. 왜 올림찌를 사용을 하냐? 그 점은 강이나 이 저수지나 수심 깊은 데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층찌, 이 톱이 가늘은 중층찌나 내림찌를 가지고는 그 수심 깊은 데를 공략할 수가 없어요. 4m, 5m, 막 6m 이런 데를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올림찌 채비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뽕돌만 좀 큰 거를 물려주면은 수심이 4m 50이 넘어가면은 이 찌마침이 수평 마침이나 아니면 요 케미만 살짝 나오는 마침이 맞는 마침입니다. 수심이 4m 5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보통 4m권이다 그러면 무거운 채비. 왜 무거운 채비를 써야 되냐면은 무거운 채비를 해도 수압이 4m가 넘어가면은 위에 찌와 밑에 뽕돌이 너무 가벼우면은 위에 찌가 한 박자 빨리 움직이면 좋은데 밑에가 뽕돌이 들리자마자 찌가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뽕돌이 들려도 찌가 그 나중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챔질할 때 허챔질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4m가 넘어갈 때는 좀 무거운 채비로 바꿔준다. 그 점 참고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왜 제가 보통 우리 양어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낚시를 하는데 보면은 보통 2m, 3m권입니다. 그 정도 낚시권에서는 그렇게 수압을 많이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찌, 이 찌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찌는 처음에 나올 때는 낚시가게에서 10,000원에 팔던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낚시가게 이렇게 가서 재고 정리하는데 이렇게 낚시가게 가서 보면은 요런 찌 같은 경우는 옛날에 10,000원짜리도 지금은 3,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재고 정리하는 데 가면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면서 찌의 성능은 40,000원짜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3,000원짜리가. 찌는 그 사람이 얼만큼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찌는 5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10만원짜리도 될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찌를 가지고 4만원짜리 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찌 맞춤을 그 찌에 맞는 찌 맞춤 그걸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정통찌 하는 게 정통찌가 정말 이 옛날 찌지만은 정말 찌가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나오는 뭐 내림찌 비싸기는 되게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몇만원씩 합니다. 몇만원짜리 찌 보다가 저는 이 3,000원짜리 찌 가지고 손마터를 가도 그분들보다 훨씬 많은 마리수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분들 원줄 0.85 1호 쓸 때 나는 5호 원줄 가지고 까다로운 예민한 입질 다 받아냅니다. 다 잡아냅니다. 찌를 저는 이만큼 4마디 맞춥니다. 4마디를 맞힌 상태에서 이제 수심을 잴 때는 이제 어분을 크게 바늘에다가 어분을 크게 하나 달아가지고 어차피 뽕돌은 안 갈아갖고 그러면 이 찌가 이렇게 누웠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어분이 이렇게 찌하고 거의 일직선상이 되면서부터 이제 수심이 이렇게 찌가 끌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찌가 끌고 내려갑니다. 수심까지. 그래서 마지막 그 바닥에서 마지막 요만큼 남았을 때는 한 3마디서부터는 이제 그 어분이 이제 이 찌를 끌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끓고 내려갑니다. 오븐 무게로. 오븐 무게로 이렇게 끓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오븐 무게를, 오븐을 작게 달면은 요만큼 들어가다 말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뜹니다. 안 가라앉는 만큼 바닥에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븐을 좀 크게 달았다. 그러면 그 오븐 무게로 요만큼까지 끓고 내려갑니다. 케미만 나오게.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1cm 정도밖에 안 떠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은 이 물이 흐르는 데서는 찌가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또 거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흐르는 물에서 자 무거운 봉돌을 쓰면 어떻게 해요? 봉돌이 이렇게 땅에 닿았어. 그러면 이렇게 땅에 닿으면 어때요? 찌가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찌만 자빠지죠. 물살을 찌만 탑니다. 그 찌만 자빠집니다. 자 흐르는 물에서는 밑에 채비가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위에 채비가 같이 이렇게 떠내려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찌가 살짝만 누워요. 그래서 같이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고기가 건들면 살짝만 누웠으니까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엄청나게 유리한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밥이 풀릴 때마다 밥을 빨리빨리 계속 갈아줘야 된다는 거. 밥을 계속 갈아준다는 거는 그만큼 집어를 빨리 시킨다. 밑밥을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그겁니다. 계속 자주 바꿔주는 거. 예, 짧은 시간에 계속 바꿔주는 거. 예, 그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채비를 한번 저는 이렇게 채비를 완성하면은 이 원줄이 보통 한 3년에서 4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살 때는 50m짜리가 4만 원이 넘으니까 와 원줄 이거 뭐 이렇게 비싸, 카본줄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쌉니다. 이 15,000원짜리 이 만원대 2만원대를 사용을 하시면요 1년 못 가서 보통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원줄 다 갈아줘야 됩니다. 대물 걸었을 때 빵빵 날아가요. 근데 이 줄이 제가 지금 한 6년 7년 쓰고 있는데 요 줄을 지금 매놓은 지가 4년 차입니다. 4년 됐는데 지금도 새 줄 같아요. 그래서 이 매듭 없이 이렇게 저처럼 무매듭으로 팔자로 해서 매듭 없이 사용을 하면은 대물을 걸었을 때 원줄이 안 터지니까 바늘만 버텨주면은 잡아냅니다. 바늘만 버텨주면은. 왜 바늘을 약하게 썼느냐? 바늘은 낚시를 하다 보면은 돌멩이에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탁 눕혀갖고 딱 당기면은 바늘만 탁 날아가야 됩니다. 바늘만 딱 날아가서 바늘만 탁 갈아서 바로 낚시하고 이게 만약 원줄이 잘못됐다. 원줄이 끊어졌다. 그랬을 경우는 물에 찌가 막 동동 떠 있어서 찌도 새로 맞춰야 되고 원줄 새로 해야 되고 채비하려고 그러면 1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찌 맞추고 어쩌고 하다 보면. 낚시 끝난 거예요. 그날 낚시 꽝입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원줄은 무조건 터지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줄은 내가 아침에 낚싯대를 걷어서 나올 때까지 내 낚싯대에 그대로 달려 있어야 된다. 늘 달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줄 보호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만약에 강도가 10이다 그러면 원줄은 8, 목줄은 7, 바늘은 그거보다 약간 약하게 6이나 5 정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목줄이 끊어지든가, 밑에 목줄이 터지든가, 바늘에 문제가 생기든가,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거의 이 목줄 아니면 바늘이 다 터집니다. 눕혀서 빵 땡기면 목줄 아니면 바늘 터져요. 원줄 절대 안 끊어집니다. 이 채비를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낚시를 하다가 중간에 흐름이 깨지질 않습니다. 낚시는 한 번 흐름이 깨지면은 그날 조과는 30마리 잡을 수 있는 거 10마리도 못 잡고 끝나요. 예, 그게 바로 낚시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줄은 무조건 그 보호가 돼야 된다. 터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찌 있고 찌가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스토파 고무를 2개를 껴줬고 그리고 이제 요거 있죠. 요거 편납 도래 예, 요건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야 고기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 고기가 쫙 빨았을 때 뽕돌 사이로 원줄이 쫙 빠져나가면서
고기가 이물감 없이 그냥 쫙 빨아 당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찌의 반응은 이만큼에서 한 두 마리가 쫙 들어갑니다. 쫙 빨립니다. 같은 입질을 받아도 아주 예민하게 쫙 들어가요. 그럴 때 이 찌가 이렇게 가라앉다가 갑자기 쫙 빨리면 당기면은 바로 그냥 제대로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움직이게끔. 자, 그 밑에 분할 어때요? 자,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그 밑에 거 역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링으로 돼서 움직입니다. 그 밑에 거 역시 이렇게 링으로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2m, 3m권에서는 이렇게 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쫙 벌려줍니다. 이렇게 벌려줬을 때 고기가 딱 입질을 했을 때 그 사이로 뽕돌 사이로 원줄이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고기가 그냥 시원하게 쫙 빨아 당길 수 있게 올리는 입질은 찌가 가볍기 때문에 어때요? 바늘만 들리면 찌가 올라옵니다. 네, 아주 예민한 마침이고, 그리고 물속 상황에서는 항상 이 제채비는 이 바늘과, 자 보십시오, 바늘과 찌가 일자다. 예, 일자인 상태다.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는 만큼 찌는 아주 깔끔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 외봉채비를 하는 거는, 외봉채비는 쌍봉보다가, 쌍봉은 하나의 그 바늘에 달린 떡밥이나 지렁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찌 움직임이 예민하질 못해요. 근데 이 외봉 낚시를 하면은 바늘 하나만 들었다 놨다 하면 찌가 움직이는, 깜빡깜빡하고 쭉 올라오고 쭉 들어가고 합니다. 엄청 예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봉이 쌍봉보다가 조가가 2배 이상 좋은 게 그겁니다. 찌 올림이 시원시원합니다. 외봉을 쓰면은 한번 써보십시오. 본인이 미끼를 2가지를 쓸 때는 어차피 바늘을 2개를 써야 됩니다. 미끼가 2가지니까 뭐 떡밥, 지렁이 이렇게 2가지를 쓸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미끼만 사용을 할 때는 외봉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붕어 낚시나 새우 낚시, 이 지방에서 새우 대물 낚시 전부 외봉입니다. 쌍봉 절대 안 써요. 새우 낚시. 이제 새우 낚시가 이제 쌍봉을 쓸 때는 언제 쓰느냐? 이 수초 지역에 바닥이 지저분할 때, 그럴 때 가지바늘을 맵니다. 그래서 가지바늘에다가 새우를 한 마리 더 껴줍니다. 그럴 때는, 가지바늘을 쓸 때는 이만큼 몸통 맞춤으로 맞춰줍니다. 몸통 맞춤에서 새우를 끼면은 한 2마리가 들어가요. 또 새우를 한 마리 더 끼면은 또 한 2마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새우의 반응이 오면 찌가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예민한 채비로 새우 대물 낚시를 합니다. 새우 대물 낚시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 이렇게 무거운 채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주 예민한 채비들을 많이 해요. 새우 대물 낚시를 해도. 자, 이제 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 채비에 대해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맛집 채비, 제 채비를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냐면은, 제 채비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요, 뭐 스웨벨 채비니, 뭐 체인이니, 뭐 얼레벌레니, 뭐 그런 채비를 안 쓰게 됩니다. 되게 불편해요. 그런 채비 써보면. 낚시 해보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걸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이 채비 저 채비를 다 안 써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데 그 모든 채비를 다 통합을 해서 만든 게 제 채비입니다. 그 모든 채비를 다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중층 채비, 내림 채비를 다 제압이 됩니다. 이 채비 하나로. 그만큼 이 조가에도 확실하고 찌 움직임에도 확실하고, 손마터, 양어장 이런 데서 남들 1호줄, 2호줄 쓸 때 저는 이 5호줄 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조가도 올려봤어요. 손마터 가갖고 시간당 40마리씩 잡아봤습니다. 2시간 하고 나니까는 재미가 없어 못하겠어요. 던지자마자 계속 나오니까. 예, 그래서 손마터를 몇 번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너무 재미가 없다, 이거. 어차피 잡아도 내 고기도 아니고, 이렇게 손마터 고기들은 하도 이 바늘에
주둥아리가 이 입이 많이 바늘이 이 꽂혔다가 빠져가지고 입이 다 이 막 다 뭉그러져가지고 아주 보기 안 좋아요. 다 입에 불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마터는 안 좋아하고 이제 감은 이제 자비터를 한 번씩 가는데 자비터도 자주 안 가요. 어쩌다 한 번씩. 옛날에 자비터에서 막 몇 번 쫓겨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왠지 싫더라고요. 쫓겨난다는 게. 그래서 사장들 입장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돈 3만 원 내고 낚시하는데 많이 잡아서 많이 선먹보고 싶은 게 낚시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노지를 많이 다닙니다. 노지 낚시 참 어렵죠. 노지 낚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노지 낚시 진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은 꽝. 도대체 남들은 갈 때마다 잡는데 나는 왜 노지만 나가면 맨날 맨 땅에 헤딩이고 맨날 꽝이야. 예, 노지 낚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를 때는. 근데 노지 낚시가 알고 나면은 또 노지 낚시가 상당히 쉬워요. 이 고기의 습성만 알면 됩니다. 노지 낚시는 고기는 장애물 지역을 항상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중 턱이 있든지 그런 거를 장애물을 잘 이용을 해서 찌를 세우면은 노지 낚시는 무조건 재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채비, 자, 제 찌, 자,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제 찌입니다. 제 찌, 정통찌, 제 채비, 자, 여기 바늘 달려 있고, 자, 어렵지 않죠? 바늘은 보통 한 12cm에서 15cm 정도, 별로 그렇게 길게 안 씁니다. 짧게 쓸 때는 한 10cm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 제 채비고요. 자,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 자, 요게 바로 전설적인 낚싯대 은성 다이아플렉스 경조 바다 경조대입니다. 은성사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바다에 있는 돌돔을 잡아라 그리고 만드는 낚싯대인데 이 낚싯대를 딱 써보니까 향어 잉어 잡는데 아주 끝내주게 좋네요. 기똥차요. 땡기면 쫙쫙 달려오고 남들 한 마리 갖고 씨름할 때 2마리 3마리 잡아낼 수 있고 아주 좋아서 요 낚싯대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낚싯대는 바다 낚시 경조대이기 때문에 한 칸 길이가 길어요. 요게 이렇게 한 칸 길이가 1m입니다. 보통 지금 나오는 낚싯대들이 옛날에는 80도 안 됐었는데 요새는 조금 더 길게 나와갖고 한 80 정도로 나와요. 근데 이 한 칸이 1m다 보니까 낚싯대 뭐 2칸대 해봐야 4마디, 3칸대 해봐야 6마디, 마디가 몇 개 안 됩니다. 몇 마디 안 돼요. 마디 수가 적으니까 이 고기를 끌어내는데 훨씬 제압하는데 힘이 좋습니다. 강하고. 자, 제가 쓰는 낚싯대, 요 낚싯대를 제가 옛날에 240만원 주고 한 세트를 샀다가 낚시 가갖고 3칸대 한 대 딱 펴가지고 1시간 딱 낚시하고 볼 일이 있어서 걷어갖고 집에다 갖다 놓고 볼일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지 20년 됐네요.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지 일주일을 끙끙 앓다가 다시 낚시가게 가서 카드로 240만원어치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같은 데가 필요한 낚싯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같은 낚싯대들 몇 대를 4대 정도를 더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30대, 35대, 뭐 25대 이런 낚싯대들 필요한 것만 4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한 세트에서 이제 그 필요한 낚싯대만 싹 2대씩 이렇게 4대는 2대씩 필 수 있게끔 쌍포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입을 해서 그걸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4칸 반 이상 때는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4칸 반 5대 50 때는 지금은 사용을 안 해서 지금은 그냥 빼서 부속으로 그냥 다 씁니다. 해체해버렸어요.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짧은 데를 많이 낚시하기 때문에 길어봐야 3칸대 3호대 이상을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짧은 데로 낚시해야 떡밥을 빨리빨리 갈아줄 수 있고 고기를 빨리빨리 끌어내고 많이 잡을 수 있고, 예, 그런 장점 때문에 저는 짧은 데를 항상 2칸 반대 이상보다는 2칸 반대 밑에 낚싯대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짧은 2칸대 밑으로는 그래서 반도 캐브라 수초대를, 그래서 그 낚싯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 낚싯대가 짧은 데 중에는 최강입니다. 최강. 가격 싸고 저렴하고 낚싯대는 최강입니다. 최강. 그보다 더 강력한 낚싯대를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이 짧은 데 중에서 2칸대 안 되는 낚싯대들 짧은 데로. 이제 오늘은 찌마침에 대한 얘기와 이제 낚싯대에 대해 제가 쓰는 낚싯대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그 이제 지금 계절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계절입니다. 어저께 낚시를 해보니까 추워요. 손이 시리더라고. 밤에 새벽에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집에서 나가서 2시 한 20분쯤 도착을 해서 이렇게 막 얼른 채비를 하고 한 3시간 놀다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추워요.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밤낚시를 가실 때는 이렇게 겨울 잠바 따뜻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음주는 대추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낚시 가면 술을 잘 안 먹는데 혹시나 이 낚시하다가 빠지면은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주는 좀 자제를 해서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찬바람 불 때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때, 자, 저수지 낚시를 할 때 햇빛이 아침에 햇빛이 드는 자리, 자,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해가 이렇게 뜬다. 해가 떴으면은, 자, 요쪽 자리, 이쪽 골자리, 이렇게 됐으면 이쪽 골자리, 예, 요런 물이 데펴지는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이 날 추워지면은 고기가 나오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많이 아침에 해가 제일 빨리 받으면서 하루 종일 해를 가장 많이 받는 자리, 예, 양지 받은 자리, 예, 그런 자리를 이제 낚시를 가시면은 아침에 딱 출조를 하면은 해가 어디에 들어왔는지, 그 해가 이렇게 중천으로 떴을 때 그 자리를 계속 해가 비치고 있는지, 예, 그것만 생각해서 낚싯대를 펴도, 예, 조과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찬바람 불 때는 그런 자리, 그리고 이제 수로, 그리고 이제 저수지에 이제 수초가 밤낚시를 할 때는 이제 수초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제방꾼을 공략을 하든지, 예, 이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밤낚시에서는, 자, 이렇게 상류나 중류나 이렇게 수초 지역, 이렇게 수초 지역, 물론 제방에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수초 지역이. 그리고 제방 무너미에서 경사면, 무너미는 보면 항상 이렇게 경사면이 있어요. 그 경사면에 고기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밤에, 예, 큰 애들이 올라옵니다. 요런 데서 그 메다급 잉어들이 입질을 자주 해요. 무너미에서. 예, 저도 요 무너미에서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름하고 이제는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졌죠. 낚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졌습니다. 저수지. 강 같은 경우에는 물 흐름이 적고 수심이 좀 깊은 곳, 네, 그런 곳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저기는 물 흐름이 적고 수심이 깊더라, 그런 자리를 밤낚시 포인트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는 큰 애들을 상대를 하는 대물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예, 사자붕어, 월척, 아주 큰 월척, 35, 38, 뭐 이런 큰 월척, 예, 그리고 메다급 잉어, 예, 이런 애들이 입질하는 이제 본격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를 잡더라도 그런 애들 한 마리 잡아야 또 기분이 또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물꾼들은 한 마리를 잡더라도 밤을 샙니다. 꽝 쳐도 다음에 또 도전합니다. 예, 그게 대물꾼의 멋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물 낚시 30년인데 옛날에는 참 큰 거 많이 잡았어요. 지금은 이제 이 유튜브를 이제 지금 한 몇 개월 이렇게 쭉 했는데 옛날처럼 막 큰 붕어가 안 잡히네요. 38, 40 뭐 이런 애들이 뭐 잘 안 잡혀요.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낚시할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자,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예, 이제는 그 가을 시즌, 대물 시즌, 어떤 자리를 이제 포인트로 잡고 낚시를 해야 되는지, 예, 그 점을 지금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날이 추우니까 이 밤낚시에 예민한 채비로 떡밥을 크게 달아서 기다리는 낚시, 1시간씩 기다렸다 밥 한번 갈아주고 이런 기다리는 낚시를 한번 재미를 들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입질에 대물 한 마리, 그런 낚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매력이 있어요. 밤새 기다려서 한 마리 딱 잡는 거. 물론 잡다가 이제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참 아쉽죠. 한 번 입질 딱 받았는데 그걸 딱 놓쳤으면 아쉽죠. 그러면서 다음을 또 기약을 합니다. 낚시꾼은 도전 정신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계속 도전합니다. 낚시꾼은. 저 역시 그렇습니다. 40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새로운 게 있으면 늘 배우고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다 분석을 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우고 내가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버리고 그렇게 좋은 거는 갖고 나쁜 거는 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낚시꾼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전 정신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낚시에 대한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대낮으로 한 2칸대도 안 되는 칸반대 가지고 어떻게 1m짜리 잉어랑 그거랑 어떻게 싸울 생각을 다 해. 낚싯대 그냥 부러지지. 남들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해서 잡아냈습니다. 도전정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맛집 아저씨 박프로 인사드립니다. 늘 즐거운 조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